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셀똥, 이제 아니면 대똥, 그리고 개똥 이렇게 개똥은 아니고요. 똥이라는 말이 이제 티베트 말로는 가장 성스러운 것을 우리말로는 제일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게 이제 공을 이제 똥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똥빠니가 이제 공성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똥빠니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똥빠니라고 하면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셀똥이 이제 셀와 clarity 명료하면서 이제 비어 있다. 그리고 대똥은 이제 대화는 그 수카 지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희열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복이 이제 지복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 그러니까 깊은 행복감과 비어 있다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러니까 대똥 그리고 릭똥은 릭바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이제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참 본성, 마음의 본성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 단계에서 체험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 이해한 것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어느 순간 이제 이 그냥 명상의 힘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스승의 이제 가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이게 가장 높은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이런 속첸을 보는 그런 견해와 한국 사람들이 선을 보는 견해가 너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라고 하면 뭐 간화성 이런 거는 그냥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속첸이라고 하면 그냥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행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수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디고 캔슬 rinpoche님께서는 이런 속첸 수행을 하려면 그럼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로종은 보리심 수행인데 로종으로 통하여 이제 공덕 자량 또한 그 업장 소멸을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속첸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 이제 뭐 마하무라나 속첸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냥 대부분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첸하고 인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자각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속첸하고 인연이 있고 또한 이런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저에게는 가장 감동을 주고 아까 교수님한테는 이제 람림 그분은 이제 람림파잖아요. 이제 람림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할 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는 근데 람림보다는 이런 이제 속첸 가르침이 가장 이제 와닿고 이제 가장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공에 대한 이런 인연이 있으시면 그럼 이제 복이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이죠. 이해, 체험. 이제 체험은 어쨌든 체험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리고 체험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체험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명상 안 한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고 임사체험. 사실은 모든 체험은 임사체험이거든요. 임사체험. 왜냐하면 죽을 때 이렇게 모든 게 벗겨져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때 이렇게 몸도 죽고 이제 업도 벗겨지고 해서
우리의 참 본성이 순수하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광명이라고 하는데 그 본성의 빛이 순수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면 그럼 그게 임사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이 다르고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체험은 임사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체험은 뭐 그냥 수행하다가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선어록도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승이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그 뭐지 이렇게 딱 그 한마디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해서 이제 그 제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럼 이제 스승의 깨달음과 제자의 깨달음이 이렇게 같아진다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띨로빠는 이제 나로빠에게 법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키고 막 굉장히 12번 이렇게 두드러 막 거의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험한 일을 시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일로 인하여 업이 이제 소멸이 되어서 이제 띨로빠가 나로빠를 슬립발로 때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험 어쨌든 체험 뭐 이제 그냥 우연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그게 이제 명상이죠. 명상을 하다 보면 특히 민규름 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린 알아차림, 또 그것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 분명히 체험을 한다. 이제 제가 그 방법들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열린 알아차림을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그 체험 전과 후가 이제 삶이 많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한동안 굉장히 한이롭고 뭐 어쨌든 마음이 엄청 평화롭고 명료하고 이런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평생 가는 약간 평생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이제 체험한 것과 익숙해지는 이제 무엇을 체험해요? 그 본성 자리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했어요? 평화롭고 명료하고 고요한 이 마음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하면 그 체험한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stabilize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체험 이후에 이제 깨달음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이해 단계를 엄청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이런 뭐 우타라 탄트라 같은 이런 이제 불성론 이런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 되게 많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